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리던 말이 멈췄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물을 마시기 위한 휴식을 취하는 건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추측들, 또한 지금 추세를 꺾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달리는 말에 뭐 올라타라 라는 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럴 땐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달리던 말이 멈춰섰을 때 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와서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서 무리가 왔었다 그러면 그거는 힘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또한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힘을 보태어서 추가적으로 뛸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네 마음들을 보시면 어제 하루입니다. 단 하루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가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좀 더 키우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생각들은 이제 하락이 시작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상승을 하다가 조금 떨어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게 뭐 조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 급락에 시작하고 초반일 때는 오히려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야 라고 들어가는 것도 뭐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는 것은 개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시장의 흐름들, 시장이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이유를 찾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올라갔던 시장의 흐름,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것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넘어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좀 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과했다라는 건요, 되돌아오는 것은 또 충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이 가는 것도 그렇고 적당히 가서 적당히 다리를 다져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1900포인트 중반대에서 있을 때에 쭉쭉 치고 올라가서 2000포인트다 2100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리를 얼마만큼 잘 다져주고 가느냐가 중요한 대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잘 다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앞으로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물량입니다. 막판에 투신도 매도 물량 줄여줬다라는 거예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그널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 추가적인 매도가 나타난다, 그럼 외국인들 결국은 우리나라 1900포인트 중반 이상은 안 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죠. 또다시 이제 기관이 지켜줘야 된다고. 기관에서 지켜줘야 하는 자리가 온다고요. 이거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 상황들 보다 보면요,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외국인들 움직임 계속 초점을 두고 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더 쭉쭉 들어와 버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이 들어온다? 그것도 역시나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 대가 없는데 그 사람을 아무 대가도 없는데 들어온다. 무슨 뭔가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나중에 던지는 물량이나 공매도 나가는 물량이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내 시장 보기 전에 7일날 월요일 해외 시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국제유가 급등세, IT 종목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는,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 최근 유가 안정과 경기 지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들이었고요.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그 이야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다 못했다. 유가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미국 지수가 반응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에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국제유가를 통한 지수 움직임이라고 제가 예전에 포인트 때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국제유가는 반등이 나와도 지수에 반영이 될 만큼은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국제유가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은 접어들었다라는 거였죠. 어제 우리나라 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화학주 쉽사리 올라간다고 국제유가 올라갔다고 못 올라간다고. 어제 우리나라 화학주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제유가 유가 올라가면 지수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유가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겠구나 가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 좀 잘 체크를 하고 잘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오는 10일 20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추가금리 인하와 국채매입 확대 내놓을 전망이다라는 건데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전체적인 매도였어. 선물에서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매수 들어오다 외국인들 하루 매도 나가버리니까 어제 선물지수도 많이 약했었죠. 반면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어이구 잘 들어왔다가 할 수가 있겠고요. 떨어지면 개인들 니네들이 그럼 그렇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주식과 야구는요 결과론이에요. 자, 기관들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만은 매도의 폭은 그래도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보십시오. 외국인들 매도 나가고 하니까 어제 또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됩니까? 5원 30전 어제는 반등입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좋지 않다. 왜?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체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국내 증시 국제유가 급등세 강세 나타냈지만 중국 지표 불신, 외국인의 매도 전환, 중국 2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4% 급감, 6년 9개월 만 최대 규모 기록하였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저는 중국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를,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얼마만 걸려는 거예요. 응?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이 되는 거 필요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을 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지. 나는 빠르게 몸을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스테로이드 맞고 하면은 됩니까? 그럼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나요? 그럼 더 큰 걸 원할 거고 결국 나중에 뭐가 생겨나요? 부작용이라는 거 생겨납니다. 부작용이라는 거.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아예 괜찮아. 나중에 난 부작용 몰라 필요 없고 지금만 좋으면 돼. 근데 지금이라도 좋고 나중에 부작용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건강하고 길게 가늘고 길게 가는 투자 전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20 통화정책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0.6% 하락폭은 조금 만회했죠. 어제 딱 걸렸죠. 5일선에.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갈 때 물량들이 조금 더 나왔었고요. 특히나 누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아무리 딴 애들 철강주들 올리고 해봤자 제가 어제 아침에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아무 소용없잖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올라오고 삼성전자 캔들 한번 보십시오. 며칠간 꾸역꾸역 올린 거 하루 만에 그냥 다 내려뜨려 버립니다. 이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오고 난 뒤에 조금씩 흘러왔어요. 하락했던 중국 증시는 막판에 상승 전환해서 마감이 되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 보였고요. 현대차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 하지만 기관들 그래도 투신이 매도 물량 많이 줄여줬다라는 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고요. 아무래도 하방 경직이겠죠. 한 단계 자리는 올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그런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회원님들. 저기 갭 떠서 올라갔던 자리가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갭을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랫꼬리 달아줬지만 어제 저 아랫꼬리 신뢰할 수 있는 아랫꼬리는 아니에요. 네, 저런 아랫꼬리는 도마뱀 캔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아랫꼬리 내려온다,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랫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저기에는 받쳐주겠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제 아랫꼬리 내려왔을 때는 조금 주의하고 보시고요. 어제 종가 부근 내려온다 그러면 지지라인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확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차라리 가려면 어제의 캔들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가운데 부분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죠. 1950포인트, 55포인트 정도는 올려줘야 그나마 네, 조금 안심은 네,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다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의 보합권에 들어와 있는 뭐 있다 그랬어요. 매수 물량 어제도 있었죠. 그 물량 먹고 내려오고 밑에 받치는 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훅 빠진다고, 그죠? 어제 그랬잖아. 오늘 또 지금 밑에 물량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어제 뭐 우선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어제보다 하락폭 더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런 것도 또 체크하고 네 가세요. 어제 초반 하락 시작해가지고 중반에 좀 멈췄고 종반에는 고개를 조금 더 네, 들어줘서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폭 반등을 해줬고요. 하지만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특징주들 몇 개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장 초반 할 때 우선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어제 하나갤러리아, 호텔신라 강세였습니다. 우리가 회원님들 뉴스만 잘 봐도요 다음날 매매 전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 끝나고 뭐 특별한 호재가 아니라 그냥 경제 뉴스들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읽어보면 아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럼 그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다음날 움직임이 좀 나와요. 움직임이 이제 나오면은 HT에서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무슨 종목 뭐뭐 때문에 상승 중이다라는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야 그럼 이 기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 그냥 뉴스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올라가니까 그 내용 적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뉴스만 봅니까? 뭐뭐 때문에 상승 중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만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보고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호텔신라나 면세점 관련주들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HT에서 먼저 뉴스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었잖아. 그죠? 그냥 엊그제 장 끝나고 저희도 같이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일 소프트웨어 쪽 보안 쪽으로 가겠구나. 소프트웨어 보안 쪽으로 가겠구나. 면세점 쪽에 가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뭐를 공략했습니까? K사인 공략했었잖아요. 그걸 다 이제 따져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오는 뉴스들을 재해석해가지고 다음날 내가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따라 들어가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은 네, 범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자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공정지연, 원가상승 4분기 어닝쇼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선주도 좀 좋은 모습 보였었고요. 항공주도 좋은 모습 보였었죠. 이거는요 조선주가 움직이고 항공주가 움직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시장의 대형주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바퀴 돌 만큼 다 돌았어요. 네, 돌았다는 거잖아. 확 돌았어요, 진짜 지금.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바퀴 처음에는 좋은 것들, 자동차 그렇죠.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것들 가다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돌았다고. 그래서 사람들 여기서 보고 접근했다고 돌아본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한 바퀴 돌았다고. 네, 돌지 마세요, 우리는. 네, 야마 돌면 안 돼요. 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돌립니다, 계속. 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자, 롯데제가 신동비 체제 전환으로 영업이 아이고 잘 나갑니다. 그죠? 액면 분할 그리고 배당 확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동비 체제. 신동비 체제는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롯데에 있는 형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한 2년 전에 형님 롯데 누가 거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동빈이 될 거야, 이길 거야. 그때 뭐 분쟁이 인길 때도 아니었거든요. 하도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때 뭐 이야기가 나올 때도 아니었어요. 그럼 신동빈 그러더라고. 전 그걸 믿고 있었죠. 네.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신동빈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라홀딩스 제주 센트포 CC 인수로 불황 실성 확대. 요즘 골프장 때문에 네, 편의점도 그렇고 불화실성 확대다. 뭐 들어가는 비용이나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한창 좋을 때는요. 같이 좋았던 게 뭔지 압니까? 같이 좋았던 게 골프전이었잖아. 골프전. 네, 골프전. 그죠? 네, 실내 골프 해가지고 골프전 장마철 되면 좋다 그러고요. 겨울 되면 좋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뭐 중국도 있게 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원권 적인 부분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콘도 이용권도 그렇고, 요즘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회원권에 당첨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문해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오세요 했는데, 띠까띠만은 뭐, 처음에 700만 원 내란, 1000만 내야 되는 깃밤매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것도 많죠. 그런데요, 왜 이런 리조트나, 뭐, 리조트 회원권 하나 있으면 좋아, 괜찮아라고 하죠.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예전에. 리조트 회원권, 아니면은,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하는 거 많았죠. 요즘은 아니거든. 왜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소셜을 통해 가지고 쉽게 리조트도 갈 수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내가 싼 값에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는 건 굳이 회원권 사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뭐 제값도 못 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 생각은 그래. 저는요 안 삽니다. 돈 있어도 안 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촌에 가가지고 그냥 살시. 네, 그 회원권 사가지고 뭐 그렇잖아. 그죠? 예전 같은 게 우리 회원권 하나 있어 친구야 가려면 우리 회원권 안 왔어 라는 어깨에 벽돌을 5만 장 올려놓기 위해서 회원권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 지금 트렌드를 보십시오. 놀러 갈 때도 그렇고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무슨 그 회원권 필요 있습니까? 다 할인으로 때리는데 불과 한 번 갈 때 좋아, 그거는 좋아요. 몇만 원 차이가 나.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놀러 몇 번 갑니까? 몇 번 가세요? 몇 번 가? 그렇잖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러면 놀러 자주 갈 수 있어. 나는 뭐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어. 너 여행도 자주 가. 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해외로 가기를 원하고요.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하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뭐 회원권 해서 갑니까? 해외로 가기를 원하고 다른 데를 가기를 원하지. 이게 트렌드의 변화인 거예요. 자, 진원생명 모건스탠리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네. 비오 지분 추가 매입, 네, 모건 스탠리에서 했다라는 소식에 왜냐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진원생명 가격이 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유니더스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0.31 아래 꼬리 달고 그나마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전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던 셀트리온 어제는 좀 하락은 제한적이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강력하게 끌어올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들이었고요. 어제 셀트리온 초반 반등했습니다만은 끌고 가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역시나 차익 물량 나오고 하락을 했었고요.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와서 끝이 났습니다. 여름 오면은 나이 더워지면 이제 모기 한 마리 나오기 시작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승일이나 태양이나 이렇게 에프킬라 보셔야 됩니다. 진짜 여름 되면 난리 날 거예요. 코스닥 특징주 파스닷컴 어제 보안 관련주에 아주 강세를 보였고요. 방금 시큐어도 있었고, 인디텍도 있었고요. K사인도 있었고, 라운 시큐어도 있었고, 보안 관련주 있었습니다. FNC 엔터 중국 수닝하고 합자 법인 설립 49% 51% 출자해서 설립한다는 소식 때문에 장초반 14% 올라서 시작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물량도 다 나와서 끝났습니다. 스맥 경영 교체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한 TSP 경영 강화. 썬코어 이거 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썬코어 지금 누군지 아시죠? 이 주체는요. 몇 년 들어갔다 사이다가 나왔습니다. 킴동홀딩 컴퍼니 인사 등기면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KT롤하고 썬코어하고 또 같이 움직이죠. KT롤 이사 선임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동영상 사이트 3회까지 누적 1억 2천만 걸러. 이건 뭐예요? 뭐가 보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렇게 쓰면은 뭔지 알죠? 네, 태양효입니다. 오늘 하네요, 태양효에. 네, 이거 태양효에. 자, NEW.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로만선 또 이것 때문에 관심을 좀 받았잖아요. 로만선은 주얼리 해가지고 제스티나 아시죠?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스티나 참 여자들이 받고 싶어 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스티나 그 왕관 목걸이 최근 얼마 몇 년 전에는 또 걔 누구의 김연아가 또 하고 했었는데 제스티나가 핸드백 이런 쪽에도 진출하고 했었어요. 뭐 지금 또 제스티나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로만서 같은 경우에 최근 좀 우려가 있었던 게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한 번에 반영이 되지 않겠지. 앞으로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티나는 좋았어요. 여자들한테 선물해주면 좋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스발로브스키. 네, 잘못하면 신발끈 새끼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도 뭐 있었고. 네, 갑자기 이 쥐올리 이야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 KM 또 있었습니다. KM 우리 장비 거기에 납품했다라는 것 때문에 협찬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KM은 또 황사 때문에도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반등 나왔다 반등 못나 종가에 저를 내려갔다는 거는 아이고 나는 약해요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반 반등 좋았는데 종가로 가면 떨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 종가에 고개 들어줬잖아요. 어제 못 들어준 거 나스닥 1.2%입니다. 뉴욕 증시 국제 유가 하락. 어제 국제 유가 하락 나왔어요. 또 네, 일제히 하락.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원자재의 앞에 흘러가는 방향을 예측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뭐 기사에도 보면 있잖아. 구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자재잖아.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 회복이 되면 원자재 쪽에서 먼저 회복이 된다고요. 그럼 시장이 따라가요. 주식시장도. 요즘 많이 올랐잖아. 철강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올랐어요. 시장 괜찮아지나 하는 건데요. 이 괜찮아지나는 거는 중국이나 이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잖아. 실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나 바뀐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없다고.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도요. 소비가 늘어나 공장이 많이 돌아가서 기름값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 많이 떨어졌고 수요 부진에 대한 것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감산이다 동결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지. 기름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는 정말 실제로 소비가 일어난 이런 팩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대감, 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장난이야 장난. 기름이다 원자재다. 이럴 때일수록 또 좀 더 주의하고 가세요. 확실하게 회복되는 거 보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했고요. 중국 2월 수출 급감, 일본 성장률 둔화. 국제통화기금 글로벌 경제 우려가 높아지면 각국의 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유럽 정부와 민간 부분 모두 부채 규모 증가 및 은행 간 부실채권 수준 증가. 미국 노령 관련 소비 압박과 부족한 인프라 구조, 신흥시장 설비 투자 감소와 민간 부채 증가. 만약 중국이요 저렇게 지금 수출이 급감했다 그랬어요. 저게 그렇게 나와버리면 신흥국의 충격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역시 외국인. 아이고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좋네. 외국인 나가니까 역시나 약해지네. 외국인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를 지금 받쳐주고 다져가려고 하면은 도움 줘야 되는 것은 기관이다라는 거. 왜 외국인 아닐까요? 외국인 한번 틀어지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누가 들어올까요? 기금이 들어옵니다. 추가 상승해야 할 확실한 이유. 뭐예요? 확실한 이유. 확실한 이유 찾아가야지. 이미 나왔잖아요. 종목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종목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줄어들었다 그랬고요.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랬어요. 네, 다 돌았어요. 네, 야매 돌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내가 끌고 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급격히 일어나고 있죠.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 준다라는 거, 글로벌에 변동성 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종목별 접근에 좀 초점 두세요. 이것저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종목에 좀 초점을 두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